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법은 거부권 행사했는데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 때문에 전세 계약 예정자들이 불안하다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수준인 것 같다. 이게 자기는 예산 문제든 형평성 문제든 거부권을 한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봤는데 그 둔주 미입주 날까봐 국토부에서 협조 공문 보내고 막 보증보험 가입시켜주고 결국 둔촌주공이 그 미입주 나거나 하는 그런 사단이 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정책을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안녕하세요. 최상학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학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파트 시민이랑 빌라 시민이라는 주제 되겠습니다. 일단 빌라 시장은 그 빌라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전세 기능이 소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라가 순수하게 월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빌라 월세화에 대해서는 이제 매경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빌라 전세 문제를 키운 국토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 작년 말부터 작년 4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세 보증보험이 계속 거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종전에는 공시 가격의 150%로 전세 보증보험을 받아줬는데요. 그래서 당시 여기 기준으로 전세가가 2억 원인 서울 응암동 빌라 기준으로 공시가 1억 5,300인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상한액이 2억 2,950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 2,950만 원으로 전세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그런데 이게 23년이 되니까 공시가 150%가 너무 심해서 공시가 140%로 하고 요 전세가율은 계산 금액의 90%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126%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공시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한 900만 원 빠졌는데 전세 금액은 5천만 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원 빠지는 만큼 그 한 실당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역전세였습니다. 그래서 23년에 국토부가 이걸 126%로 바꾸면서 22년 말부터 사실은 이제 원희룡 장관 와가지고 전세, 그 당시 역전세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세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빌라 전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주도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150%가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140으로 바꾸고 전세가를 90으로 지가 바꿔버리니까 그러면서 역전세가 그냥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매경을 포함해서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이게 국토부가 만들어내는 전세 사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실은 문제를 보시면은 전세 시세 한 2억 원 정도인 그런 응암동 빌라를 2억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한 거는 공시 가격에다가 1.5배를 곱해버린 요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에 발표한 정책인데 이걸 도대체 왜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전세 시세가 있으면 그 시세에 맞게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깡통 전세가 가능하게 이걸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낮추다 보니까 역전세가 자연스럽게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말부터 지금까지 전세 역전세,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면서 빌라는 월세로 가고,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아파트로 오고, 아파트 전세 강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왔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된 뉴스인데요. SBS에서 기사가 났길래 봤는데 올해 말에 준공하는 둔촌주공이 12,000세대인데 이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된대요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왜 안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은 전국 5만여 가구들은 일반 분양자 가구를 세입자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보증보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요게 안 된다고 하면서 둔주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뉴스에 바로 국토부가 대응을 했죠. 국토부에서 산하기관들, 주도부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니까 주도부에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켜 주라 이렇게 협조공문 보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아까 빌라는 보셨겠지만 빌라는 있었던 전세보증보험도 이제 손절치는 그런 국면인데 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세보증금 해시하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제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법은 거부권 행사했는데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 때문에 전세계약 예정자들이 불안하다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주로 비아파트인데 비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수준인 것 같다. 이게 자기는 예산 문제든 형평성 문제든 거부권을 한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봤는데 그 둔주 미입주 날까봐 국토부에서 협조공문 보내고 막 보증보험 가입시켜주고 결국 둔촌주공이 그 미입주 나거나 하는 그런 사단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정책을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빌라 쪽에 있으신 분, 이분 말고도요. 저한테 메일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메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빌라 살면서 이런 얘기들이 엄청 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빌라 시장에 대한 그리고 국토부 정책에 대한 그 민심은 진짜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전세, 그럼 전세를 이제 한번 봐보면은 전세 대출이 늘어난 거는 이제 원래 MB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을 안 해주려고 했죠. 전세 대출을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주택시장 붕괴하고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가 같이 가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MB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를 MB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대출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은행 입장에서 전세 대출금이 이게 되게 리스크한 거였네. 사금융이니까 내가 개입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MB가 은행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 너네 보증해 줄 테니까 그냥 대출해 줘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행은 노리스크로 전환됐기 때문에 대출을 확대할 요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계속해서 늘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6조 원대에서 이제 36조 원대로 이거 6배 올라간 겁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금액 총계는 문재인 때 엄청 올라갔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그 이때도 이제 36조 원대 있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는 170조 갔으니까 이것도 거의 5배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근데 요 기울기도 작은 기울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양 정부 때 전세대출 폭증했고 특히 언제? 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요 3개년도에 전세가 정말 대폭등을 했습니다. 전세가 대폭등을 했고 이때 전세가의 강세로 갔겠죠? 지금은 전세가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에게 이제 보험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요새 말 많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세 보험이 이제 매진 콜라보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전세에 자연스럽게 유동성 초과 공급이 됐고 유동성 초과 공급이 되니까 전세가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게 지금 시장의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그 전세가를 안정화시키는 대책을 낸다고 했는데 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냈지 전세가 안정화 대책을 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불안 대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법 같은 경우에도 올해 2.6만 가구 선정해가지고 막 심리적으로 불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조선에서조차도 지난달에 지적을 했잖아요. 야 이거 신도시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2주가 진짜 되겠냐 지금 2주 대책도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불안할 것 같으니까 2주 대책을 내라 그러고 2주 대책에는 2주 단지도 있고 등등 많은데 정부는 2주 단지 사람들 싫어하던데 이러면서 2주 대책을 또 2주 단지 건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전세가 안정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전세 대출은 계속 열려 있고요. 그 전세 대출은 지금 3%대 금리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 계속 열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5%가 넘어가니까 월세보단 전세가 싸다고 명분이 있죠.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지금 그래서 빌라는 전부 월세예요. 전세보증보험은 오직 아파트만 가입을 받아줍니다. 아파트 중에서 가입을 못 받는 단지들도 공문 보내서 받게 했으니까 아파트는 다 받아주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것이고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DSR도 없고 그래서 전세는 늘어나고 그래서 전세 늘어나면 결국 매매가 올라간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짰죠. 짜서 아마도 이거를 저는 이제 하반기 PF를 정리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게 PF 정리랑 연계해가지고 아파트 매매가 강세를 만들려는 정부의 큰 어떤 정책적인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음모하는데 이건 음모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정책적인 패키지를 이렇게 짠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안 낸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만 이렇다는 거 아시죠?
서울에서만 주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전세가도 약세이고 매매가도 동반 약세인데 PF는 지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는 결국 정부 정책의 실패가 크게 드러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세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짧게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전세 대출 제도가 전세가 앙등의 원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계대출이 DSR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전세가 안 받고 있고, 그렇게 전세 대출 해주고 나는 거를 은행에서는 그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엄청 편하고요. 개인들이 결국 리스크를 지는 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그래도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라도 있지만은 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냥 역전세로 털리는 거고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면은 개인이 털리는 거고, 이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수만 명 넘게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세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를 뭐 선구제하는 게 맞다, 후구제 많은 게 맞다 이러면서 이제 예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이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좀 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우리 채널을 무슨 당위성 채널이나 어쩌나 이렇게 보는데, 주거 안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거 안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값만 오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채널 떠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출산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좀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막 주거료 올라간다, 매매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포모와 불안 심리에, 그리고 급등락이 반복되면은 그거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당위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정책들을 내야 되는 데서 안 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조금 지적한 거고요. 그게 불편하시면은 그냥 뭐 이제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마도 지금 일 안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큰 어떤 이제 백래시를 받게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단언해 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전세가 안정 대책 내라. 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